위쪽에서 출력했던 이 코드를요, 살짝 다른 방식으로, 여기 조건식을 또 다른 방식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살짝 바꿔볼 건데, 음, 인 연산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인 연산자는, 아까 위쪽에서 인 연산자를 사용했었던 부분을 보시면은요, 값들을 쭉 나열을 하죠. 그리고 어떤 변수가 뭐뭐 안에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이 in 연산자는 문자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h, in, hello 이렇게 했어요. 자, H라고 하는 글자가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럼 true, 아니면 false예요. 자, 이 문장은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false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거 중요해요. 뒤쪽에 in, hello라고 하는 식을 보면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에는 대문자 h는 들어가 있지만 소문자 h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h라고 하는 글자는 이 문자열 안에 없어요. 그래서 false라고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소문자로 l이라고 썼어요. in. 똑같이 hello라고 썼습니다. 얘는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true라고 나옵니다. hello라고 하는 문자 안에는 L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L은 hello라고 하는 문자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얘가 추루룩이에요. 자,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인 연산자는 문자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95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95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따옴표로 묶어요. 그럼 얘는 숫자예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죠. 9, 5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에요. 자, 인 연산자를 쓰는 거죠. 3이 들어있나요? 이렇게 하면. 3은 9, 5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false. 만약에 6이 9, 5 안에 있나요? 그러면 역시나 false. 근데 여기에 9가 들어있나요? 라고 하면 이거는 true. 이해되시죠? 어, 이 두 개의 글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열 안에, 두 개의 글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열 안에 구라고 하는 글자 한 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를 이용해 보겠다.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1부터 100까지는 숫자로 취급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in range 1부터 101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3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먼저 선언할게요. x 스트링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게요. 스트링 x. 이렇게. 자, 이 함수는 제가 한번 그 소개만 시켜드렸던 적이 있어요. 명시적인 타입 변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아니라 명시적인 타입 변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수 x를 뭘로 바꾼다? 문자열로 변환한다. 문자열로 변환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뒷줄이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 함수의 의미는 숫자
정수 x를 뭘로 변환해라? 스트링으로 변환해라 이런 뜻이에요. 정수 1이면 문자열 1, 정수 100이면 문자열 1, 0, 0으로 변환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옴표를 씌운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9, 5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여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3이라고 하는 글자가 X 스트링 안에 있는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 여기 괄호 시작, 그다음에 여기 괄호 끝.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6이라고 하는 글자가 인 스트링 안에 있는지 또는 또는 9라고 하는 글자가 인 스트링 안에 있는지 몇 번째 자리에 있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3이 있는지, 두 번째 자리에 3이 있는지, 끝에 자리에 3이 있는지 관심 없어요. 들어있기만 하면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L이라고 하는 글자가 첫 번째에서 등장하든 두 번째에서 등장하든 세 번째에서 등장하든 상관은 없어요. 있기만 하면 전체 문자열 안에 L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기만 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예요. 그죠? 이거는 자릿수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3이라고 하는 문자가 문자열 안에 있으면 또는 6이라고 하는 글자가 문자열 안에 있으면 또는 9라고 하는 글자가 문자열 안에 있으면이에요. 자, 이때는 우리가 숫자를 출력할 거예요? 샵을 출력할 거예요? 이때는 샵을 출력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줄바꿈 대신에 탭을 쓸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숫자를 그냥 출력하면 되죠. 숫자 출력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탭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실행해 보세요. 3 자리에 샵, 6 자리에 샵, 9 자리에 샵, 13 자리에 샵, 16, 19, 33 이런 자리에 샵이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숫자 그대로 출력이 됐죠. 맞습니까? 잘 되세요? 안 되시는 분? 3이 문자 안에 있거나 또는 6이 문자 안에 있거나 또는 9가 문자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이제는 마지막에 뭐만 더 넣어주면 될까요? 위쪽에 있는 조건문과는 상관없는 조건문. 그 상관없는 조건문이 뭐냐면 10개씩. 10개마다 뭘 하겠다? 줄바꿈 넣어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위쪽이랑 똑같은 결과를 주지 않나요? 네. 여기 있는 코드는 문자열과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다양하죠. 똑같은 결과를 주는데 정말 다양한 조건식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질문? 네. 안 되죠. 안 되죠. 어. 문자열이 뭐뭐 안에 있느냐를 하는 건데 여기다가 x를 쓰면 뭐 이렇게 쓰겠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3이라고 하는 문자가 인 숫자 33 안에 있느냐 이거를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이건 에러. 이거는 타입 에러예요. 타입 에러. 앞에는 문자열, 뒤에는 숫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함수를 사용을 한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두 가지 반복문에 대해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반복문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정리를 했어요. while문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거는 for문을 했습니다. for문은 형식이 for, 변수 선언, in, 그 다음에 보통은 range 많이 쓰죠. 근데 range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스트링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 다룰 list라고 하는 것도 in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동작하는 방식은 뒤쪽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뒤쪽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어떤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for 반복문에서의 그 동작 방식이에요. 네,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좀 빠른가요? 빨- 빨라요?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요. 어, 비슷한 연습 문제들 앞으로 어, 하시게 될 거예요.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자, 다시 구글 드라이브에서 저희가 5번 파일까지 만들었죠?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6번 구글 콜앱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여기 파일 이름부터 바꿀게요. 파이썬 6번이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오늘 끝날 때까지 다룰 게 리스트라고 하는 걸 다룰 겁니다. 리스트예요, 리스트. 리스트. 이렇게 쓰는 겁니다. 리스트. 연결부터 할까요? 연결. 네, 리스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파이썬에는 리스트라고 부르는 타입이 있어요. 리스트라고 부르는 타입은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때 그 리스트에 저장되는 값을 아이템이라고 불러요. 아이템. 뭐 아이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원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먼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리스트에 저장, 저장된 각각의 값들. 하나하나의 값들을 리스트의 아이템이라고 불러요. 아이템과 엘리먼트는 뭐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인덱스. 리스트에 아이템들이 저장된 위치를 표시하는 정수예요, 정수. 그러니까 몇 번째 위치에 들어있는 아이템이냐? 1번,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거냐?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거냐?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거냐? 숫자로 표시하면 되겠죠. 어, 어, 여러분들 사물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물함이 다 똑같이 생겼죠? 뒤쪽에 보시면. 우리는 그 사물함에다가 여러분들 각각의 이름표를 붙여놨는데, 이름표 대신에 0, 1, 2, 3, 4 번호 붙여놓을 수 있죠. 그죠? 뭐 찜질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 옷 락커 있고 락커에는 번호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락커, 2번 락커, 3번 락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앞에 붙어 있는 번호가 있으면, 나는 내 거는 여기다 1번에 넣었어. 내 거는 2번에 넣었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리스트에 아이템들이 저장된 위치를 인덱스라고 얘기한다. 인덱스.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인덱스는 주의하실 거는 파이썬에서 리스트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한다. 0부터 시작을 해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0은 볼드 폰트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 굵은 글씨로 나오죠. 굵은 글씨로.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 그러면 1번 원소가 아니라 0번 원소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1번 인덱스의 원소가 아니라 0번 인덱스의 원소예요. 0번 인덱스의 원소. 자, 그러면 리스트의 마지막 인덱스는 뭐가 될까요? 리스트의 마지막 인덱스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10개짜리다. 10개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하니까 마지막 인덱스는 9로 끝나겠죠. 10개를 저장하는 리스트면 인덱스가 0, 1, 2, 3, 4니까 9로 끝날 거란 말이에요. 100개를 저장하는 거면 99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항상 리스트의 마지막 인덱스는 아이템 개수 빼기 1. 이게 마지막 인덱스예요. 마지막 인덱스.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뒤쪽에서부터 거꾸로 셀 수도 있어요. 뒤에서 맨 마지막 첫 번째 원소, 끝에서 첫 번째 원소, 끝에서 두 번째 원소, 끝에서 세 번째 원소. 이렇게 할 때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예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리스트의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그 인덱스 역순으로 인덱스를 매길 때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할 때는 0, 1, 2, 3, 4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뒤에서 거꾸로 역순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음수 인덱스가 가능합니다. 음수 인덱스가 가능하고요. 이탈릭체를 이렇게 하시면 이탈릭체. 별표를 한 개씩만 쓰면 별표와 별표 사이에 있는 부분은 이탈릭체로 보여요. 이탈릭체. 자, 그 다음에 리스트는 아이템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저희가 나중에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 타입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튜플이라고 하는 타입을 학습하게 될 텐데, 튜플과 다른 점이에요. 튜플은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같은 점인데, 일단 값들이 저장되고 나면 더 이상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타입이 튜플이고요. 여러 개의 값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거나 기존에 있는 원소를 변경하거나 기존에 있는 원소를 삭제할 수 있는 타입은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리스트. 요것도 튜플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일단은 개념적인 것들, 이렇게 문법적인 것들을 먼저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숫자들만 저장하는 리스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변수 이름은 한 개를 쓰는 거예요. numbers.
여기에는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표현할 때 대괄호를 씁니다. 1, 2, 뭐 10, 2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 순서는 마음대로 꼭 연속된 숫자를 넣는다거나 뭐 똑같이 일씩 증가하는 숫자를 넣는다거나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넣고 싶은 대로, 넣고 싶은 순서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수는 하나죠. 변수는 하나인데 이 변수에 숫자를 한 개가 아니라 여섯 개나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개의 숫자들을 하나의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거를 리스트라고 부른다. 리스트를 표현할 때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대괄호. 자, 타입을 출력을 해볼게요. 타입, 그리고 numbers, 이렇게. 우리가 숫자 한 개를 저장하는 변수였었으면 타입을 출력할 때 뭐라고 출력했을까요? int, 실수면 float, 이렇게 출력을 했겠죠.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였으면 타입이라고 하면 str, string이라고 출력을 했겠죠. 그 다음에 true나 false를 저장하는 변수였으면 type이라고 하면 그죠? bol, 불이라고 했겠죠. 근데 여기서는요, 실행해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리스트라고 나옵니다.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가 타입의 이름인 거예요. int, float, string, 불과 같은 타입들 중에 하나가 리스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리스트는 이렇게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자, 여기다가 프린트문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프린트, numbers. numbers라고 하는 변수의 값 자체를 출력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출력해주죠? 쓴 거 그대로 출력을 해주죠.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정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다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한 가지 타입, 지금처럼 뭐 숫자면 숫자들, 문자면 문자들, 이렇게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 있지는 않아요. 다양한 타입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파이썬의 리스트는 여러 가지 타입의 값들을,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번에는 숫자만 저장할 게 아니어서, values라고 할게요. values, 값들. 자, 정수도 한번 넣어 보고요. 문자열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도 한번 넣어 보고요. 불리한 타입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또 다른 리스트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요. 타입, values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을 출력해 보면, 그리고 values 자체를 출력해 보시면요.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대괄호로 시작하고 대괄호로 끝나면 이거는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변수를 출력을 했는데
어떤 변수를 출력을 했는데 그 변수의 출력문이 대괄호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값들이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또 대괄호로 끝났다. 그럼 이 values라고 하는 변수는 타입을 굳이 확인해 보지 않으셔도 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출력되는 모습이 항상 똑같아요. 프린트 하고서 리스트를 출력해 보면 항상 똑같이 나와요. 대괄호로 시작하고 아이템들을 첫 번째 아이템부터 마지막 아이템까지 아이템들을 쭉 나열하는데 아이템과 아이템은 쉼표로 구분해요.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대괄호로 끝내요. 여기는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 values라고 하는 리스트는요.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몇 개의 원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이게 하나예요. 일곱 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예요. 근데 그 일곱 개의 원소가 첫 두 개는 인트, 그 다음 두 개는 스트링, 그 다음 한 개는 실수 타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리언 타입, 마지막은 리스트 타입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정말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타입들을 섞어서도 저장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숫자만 들어간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문자열들만 저장할 수도 있고요. 정수들만 저장할 수도 있고요. 정수와 문자열이 섞여서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목차를 하나 넣을게요. 목차에는 인덱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 인덱싱을 간단하게 한 줄로 그 요약을 하자면, 인덱스를 사용해서 리스트에 아이템을, 아이템,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거, 혹은 변경하는 거.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을 불러오거나, 특정 위치에 있는 아이템을 불러오거나, 특정 위치에 있는 아이템의 값을 변경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인덱싱이에요. 인덱싱. 인덱싱. 자, 인덱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리스트를 다시 한번 만들게요. 리스트는, 아까처럼, 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5, 100. 여섯 개 넣었어요. 여섯 개. 주피터 노트북은 마지막 줄은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변수 이름만 쓰셔도 출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세요? 네. 프린트 함수 없이 프린트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만? 그 코드 셀의 가장 마지막 라인에서만. 마지막 라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변수 값이 콘솔에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인 경우에는 프린트 함수를 쓰지 않고 변수 이름만 쓰셔도 주피터 노트북은 자동으로 출력을 해줘요. 요거는 주피터 노트북의 기능이에요. 아셨죠? 네. 자, 여섯 개의 정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인덱싱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버스에는 다음과 같이 6개의 숫자가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순서대로요.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5, 그리고 100이에요. 자, 인덱스의 개념입니다. 인덱스의 개념인데, 인덱스는 첫 번째 원소가 있는 위치, 이 첫 번째 원소가 있는 위치가 인덱스 0번.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 원소가 있는 위치, 여기가 1번. 세 번째 원소가 있는 위치,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가면 돼요. 0, 1, 2, 여기는 3, 여기는 4, 그리고 여기는 5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치를 볼까요? 요 위치. 인덱스는 6이라고, 인덱스는 사실은 있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여기 그 위치에 값이 있어요, 없어요? 이 위치에는 값이 없죠. 그러니까 인덱스, 리스트에서 인덱스 6번의 값을 읽어주세요라고 하면 값을 못 읽어요. 그건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이 시작 위치에서 한 칸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 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수도 마찬가지인데, 그 인덱스가 가리키는 위치에서 한 칸, 한 칸을 읽어드리는 게 인덱싱이에요. 인덱싱.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제가 인덱스를 이 시작하는 위치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시작하는 위치에다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넘버스에서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1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네. 여기 1이라고 나왔죠? 맞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원소가 1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리스트, 넘버스의 인덱스 0번 위치의 원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가지고 값을 가져오는 거. 인덱스 한 개를 가지고서 값을 가져오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덱싱. 자,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원소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넘버스 다음에 숫자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괄호 쓰셔야 됩니다. 대괄호 쓰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인덱싱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덱싱을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리스트 이름, 그 다음에 대괄호, 그 다음에 인덱스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 더 추가를 할까요? 인덱싱이란 인덱스를 사용해서 아이템을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사용하시는 방법은 리스트 이름, 대괄호, 인덱스, 대괄호. 요렇게 쓰시는 게, 어, 인덱싱을 하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6개의 숫자를 저장하는 리스트의 이름이 뭐예요? 넘버스가 리스트의 이름이죠. 변수 이름. 그 변수 이름 뒤에 뭘 쓴다? 대괄호를 쓴다. 대괄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 0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식으로 숫자, 인덱스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인덱스 0번 위치의 원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원소란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인덱스 1번. 인덱스 1번 위치.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원소란 뜻이에요. 원소. 그래서 두 번째 원소가 뭐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원소. 넘버스에서 마지막 원소. 자, 마지막 인덱스는 항상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 인덱스는 첫 번째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인덱스는 원소의 개수 빼기 마이너스 1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이템의 개수가 6개. 근데 인덱스가 0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인덱스는 5번이란 말이에요. 5번에서 한 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템의 개수가 6개였었기 때문에 마지막 인덱스는 여기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출력해줘요? 100이라고 출력해주죠. 근데 이 방식은 좀 번거롭죠. 10개짜리면 여기를 9라고 써야 되고, 100개짜리면 여기를 99라고 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물론 빼기 1만 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아이템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아이템에서 빼기 2를 해야 마지막 아이템의 원소가 인덱스가 되겠죠. 그죠?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음수 인덱스예요. 넘버스 인덱스 마이너스 1. 음수 인덱스. 똑같은 값을 주려고 해주죠. 똑같은 값을. 그렇죠? 자, 음수 인덱스는요, 여기서부터 매겨지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원소 한 칸을 읽어드릴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이 5번 위치죠, 5번. 이 위치를 뭐라고 부른다? 인덱스 마이너스 1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뒤에서 두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2번, 뒤에서 세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3번, 뒤에서 네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4번, 네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4번, 뒤에서 다섯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5번, 그리고 뒤에서 여섯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6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거꾸로 세면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이해되십니까? 이게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 네.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는 끝에서 첫 번째 원소. 끝에서 첫 번째 아이템이란 얘기는 마지막 아이템. 마지막 아이템이란 뜻인 거죠. 끝에서 첫 번째 원소니까 마지막 아이템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넘버스 마이너스 2라고 썼어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끝에서 몇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아이템이란 뜻이에요. 끝에서 두 번째 아이템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가 끝에서 두 번째 아이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력한 거 뭐라고 출력했어요? 5라고 출력을 했죠.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인덱스를 사용해서 아이템의 값들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아이템들을 가져오는 방법. 이게 인덱싱이에요, 인덱싱. 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잘못 나온 어디가요? 아, 숫자.
아, 네. 먼저 가서 봐드리고요. 혹시 뭐 에러가 있거나 그런 이상한 것들은 제가 자리에 가서 봐드릴게요. 개념적으로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아,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코드셀 하나 셀 하나에서 이렇게 인덱스를 두 번 할 수는 있죠? 있죠, 있죠. 네. 하고 연습해서 하니까 순간만 나와. 마지막 줄에서만 프린트 함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 줄이 아니면 출력해라는 뭐예요? 출력해라는 프린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1, numbers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두 개가 출력이 되겠죠. 여기 제일 마지막만 뭘 생략할 수 있다? 프린트 함수를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 줄에서만이요. 마지막 줄이 아닌 곳에서는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린트 함수를 쓰셔야만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럼 요 정도 하고요. 요 정도 하고 제가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자리에 가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에 시작할게요. 다음 시간.